자, 진행합니다. 1번 무슨 밑줄법입니까? 그냥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네, 문장 중간 ing 밑줄법이요. 자, 그래서 이제 파악은 됐어요. 문장 중간 ing 밑줄법 파악됐고요. 제일 첫 단계에서 우리는 뭐부터 건드려요? 네, 이 자리 밑줄 친 ing는 이 자리가 정동사 자리인지 건드리겠습니다. 그죠? 정동사 자리 건든다는 얘기는 이 자리가 정동사 자리인지 확인을 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들어가 볼게요. Allegro is one of those ancient Greek terms coming from the words meaning to dress the outcrop. 끝났어요. 자, 밑줄 친 coming을 기준으로 정동사가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네, 여기 is에 있어요. 그러면 얘는 정동사가 무조건 될 수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여기가 오기 전에라도 얘와 얘 사이라도 접속사라는 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주어 동사니까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눈에 접속사가 보이나요? 안 보이네요. 그럼 얘는 정동사가 될 수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정동사는 될 수 없는데 동사의 기능을 갖고 있으니 얘는 무슨 동사가 된다? 준동사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자, 두 번째 단계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 뭐 합니까? 그렇죠. 앞에 있는 정동사가 지금 얘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앞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인이 말대로 여기는 동사가 어떻게 해요?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해 줘야 되겠죠? 영향을 주나요? 안 줘요. 왜요? 너무 멀리 있긴 해요. 그럼 비동사, 정동사가 지금 비동사 맞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이때 비동사가 무조건 이형식 동사잖아요. 그죠? 근데 얘들아 잘 들어. 비동사가 일형식 동사일 때도 있어요. 왠지 알아요? 비동사가 뜻이 뭐예요? 만 있나요? 그렇죠. 뭐뭐이다 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할 때도 있죠. 그랬어요. 어디에 있다 할 때는 비동사 하면 뭐가 와요? 전사 플러스 명사가 와요. 그때는 비동사가 완전 자동사예요. 일형식 동사가 된다는 거죠.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비동사는 제일 중요한 게 영향을 주려면 바로 뒤에 단어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건너뛰고 얘한테 영향을 줄 수는 없어요. 그죠? 얘가 영향을 주는 거 어디야? 뒤에 있는 바로 명사에 있는 거지. 쌤말 얘가요? 그 영향을 안 주죠? 맞죠? 그러면 이제 1단계, 2단계, 이제 3단계는요? 예, 아니죠. 뒤엔 나중 문제고 일단.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영향 안 받았어요. 얘는 뭐라고 정의를 내려야 돼요? 자, 다시요. 자, 볼게요. ing는 잘 들어야 되라. ing는 두 가지의 그러니까 공통된 형태를 가지지만 두 가지의 개념으로 파악할 수가 있다. 자, 하나는 동명사의 ing가 있고 또 하나는 뭐다? 현재 분사로서의 ing가 있다. 근데 석쌤은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 앞에 정동사가 있는데 밑줄은 중간 ing에 쳐 있는데 앞에 있는 정동사가 얘한테 영향을 못 줬을 시에는 석쌤은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 이때 밑줄 친 ing는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 현재 분사로. 결국 현재 분사 ing 밑줄어법으로 판단이 되더라. 현재 분사 ing 밑줄을 쳤으니 출제자의 숨겨진 의도는 숨겨져 있기는 하지만 현재 분사 ing와 뭐를 구분하라는 문제? 과거 분사를 구분하시오 라는 문제다. 얘와 얘를 구분하시오 라는 문제다. 결국에는. 결국 coming과 동사 변화인 coming 어떻게 변하죠? come can come 이렇게 변하죠? coming과 come을 구분하는 문제다. com이 그때 동사형이 아니라 pp가 된다. 됐나요? 제일 먼저 아까 뭐부터 한다 그랬어요?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요? come은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예? come 자동사요. come은 지구가 멸망해도 자동사예요. 알았어 얘들아? 답은 무조건 맞는 거지요. 봐보세요. 뒤에 뭐 왔어요? 여기 보세요. 뒤에 전명 맞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컴이 자동사기 때문에. 그 뒤에는 뭐야? 그 답이 무조건 ing가 된다 라고 말했었죠. 문제 푸는 방법 알고 자동사 지탄을 확인한다고 한다면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2번은요. 네, 문장 중간 원빗줄어법이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세요. 오늘도 그 수업을 하면서 왓대 구분이 또 있었어요. 지금 계속 자주 등장하거든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니네 고등부에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라고요. 이게 무슨 어법이라고요? 문장 중간 원밑줄 어법.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문장 중간 원밑줄 어법일 때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선택형 문제를 풀더라도 what과 that의 구분이었다. 근데 석쌤 가라서 돼. 선생님은 뭐라고 말했다? what과 that은 반대로 간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 what의 밑줄을 치는 순간 상대적으로 자 좌뇌에서는 what을 니네한테 명령을 하고 있다면 우뇌에서는 뭐가 떠올라야 돼? that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자꾸 반대적인 현상으로요. 자 그래서 원밑줄어법에서 제일 먼저 뭐부터 했죠 우리가? 선행사로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바로 앞 단어요. 알았죠? 왜냐면은 관계 얘가 의문대명사 올 수도 있으니까 그치? 바로 앞 단어야. 자 바로 앞 단어 확인했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바로 앞 단어 확인했더니 convey 이게 나왔어요. 자 보세요. 바로 앞 단어 확인했더니 convey 나왔어요. 이게 뭐지? 원래 what에 밑줄이 쳐 있을 때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 자, what에 밑줄 쳐 있을 때 동사가 있거나 명사가 있거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ing가 있잖아. 내 말 이해가요? 완벽한 명사도 아니고 완벽한 동사도 아닌. 근데 그렇다고 동사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명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ing가 있다고요. 그걸 뭐라 그래요? 동명사. 이해가요? 동명사잖아요. 동명사. 뭐가요? ing가. 그래서 월 앞에 동명사가 있을 때 얘들아 그 앞에 있는 동명사는 동사의 기능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만 지을게요. 동사 다음에 있는 원 밑줄 어법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동사 다음에 what에 밑줄을 쳐놨어요. 얘가 맞냐 틀리냐 물어봤어요. 그럼 얘가 맞는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어디를 봐야 돼요? 뒤에 문장을 봐야죠. what 다음에 밑줄은 뒤에 문장을. 그러니까 뒤에 문장이 지금 그래서 뒤에 문장을 봤어요. 그래서요.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이걸 따져줘야 되겠죠.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may라는 동사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뒤에가 주어가 없잖아요. 모든 문장은 주어 동사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주어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 따라서 얘는 맞는 어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쌤 말 이해 가나요? 3번 밑줄 들어갈게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몇 번? 19번 문제라고요? 몇 번 문제죠? 19번이요. 오늘 몇 번부터 풀었어요? 우리 풀이 17번에 4번부터 풀어서 18번 19번이죠. 자 19번에 3번 밑줄 한번 들어갈게요. 19번 3번 밑줄 어디 쳐 있어요? 왜요? 문장 중간 where이에요. 그럼 니네가 여러분들이 있는 where는 최초에 뭐부터 배웠어요? Where I now? 니 어디에 있노? 이게 뭐예요? 의문사지. 의문사 where부터 시작했잖아. 그런데 말이야 공교롭게도 고등부 문제에서는 의문사 where에 밑줄을 안 쳐. 인위치. 그건 의문사 where 말이야. enrich는 뭐예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위치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밑줄 쳐진 어법은 뭐에만 밑줄 쳐지냐면 where는 관계 부사로 판단하고 문제를 풀면 돼요. 지금 예주이가 말한 enrich가 바로 뭐냐면 관계사의 개념을 따졌을 때 얘기하는 건데 자 볼게요. 살짝 리뷰. 알았어요? 살짝 리뷰. 관계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와 뭐가 있죠? 관계 대명사가 있고요. 관계 부사가 있어요. 됐나요? 자, 중학교 때는 최초에 여러분이 이걸 배웠을 때 관계 대명사의 종류 who, which, that 선행사를 포함한 what. 관계부사는 where, when, why, how. 알았니 얘들아? 이걸 구분하는 거였었어요. 그지? 관계 부사끼리의 구분 문제도 나왔고 관계 대명사끼리 구분 문제도 누구 문제라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핵심은 어디냐? 얘네가 관계사라는 점이에요. 관계사는요 무조건 관계사 앞에 여기에는요 반드시 선행사가 있어 줘야 돼요. 그 선행사의 부사는 명사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해 가나요? 그런데 고등부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같은 관계사이긴 하지만 언제 관계대명사를 쓰고 언제 관계부사를 쓰니 그러니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구분 좀 해봐. 이게 고등부 문제야.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 관계부사 다음에는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이 온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쌤 말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네. 오케이. 근데 이 where는 관계대명사입니까? 관계부사입니까? 관계부사네요. 알았어요? 자, 중학교 때 다시 돌아갈게요. 관계부사 where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선행사인 명사는 당연하고요.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있어야 돼요. 그지요?
관계 부사 when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시간이나 때를 나타내는 명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많이 연습을 해봤어요. 선행사에 시간이나 때를 나타내는 말이 왔는데 관계부사 where이 쓰였으면 작살나지 않아요? 앞에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가 있는데 관계부사 when을 썼어요. 그럼 작살나지 않냐고요? 고등부 문제에서는 그런 유치찬란한 문제 안 나와요. 그러니까 관계부사 where에 밑줄 쳐 있을 때 선행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where이 틀린 어법은 안 나온다고요. 그냥 단순하게 명사가 있는 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것 때문에 틀리게 하진 않으니까.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관계부사 밑줄 어법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어? 자, 문장 중간 where 밑줄 쳐 있을 때 의문부사로 생각하지 마라. 관계부사로 생각해라. 근데 관계부사 where 앞에 선행사가 장소인 걸 확인해야 되겠지만 고등부 문제에서는 굳이 구태여 그거 확인할 필요가 없다. 그냥 명사가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제일 중요하다. 얘가 관계부사잖아요. 그럼 얘가 맞는 어법이 되려면 뒤에가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이 되면 된다. 가릿? 자, where 앞에 뭐 있어요? where 앞에 뭐 있냐고요? Those who rest animal farm 이게 있네요.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콤마가 있어요.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알았나요? 그 다음에 콤마가 얘만 있나요? 얘만 있나요? 얘만 있네요. 뒤에 콤마가 있으면 쌍콤마라도 하겠는데 콤마 얘밖에 없네. 야, 콤마 얘밖에 없네요. 그죠? 잘 보세요. where 앞에는 반드시 콤마, 지금 반드시가 아니라 where 앞에는 지금 이 문장 구조에서는 콤마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FM대로 설명하자고 한다면 관계사 앞에 콤마가 있을 때 우리는 계속적 용법이라고 해요. 근데 관계부사 where이잖아요. 얘는 정해져 있어요. 뜻이. 잘 보세요. 블라블라블라 콤마 나오고 where이 나오는 경우, 블라블라블라블라 콤마 나오고 when이 나오는 경우, 이거의 의미입니다. 자, 콤마와 where이 합쳐져서 얘는 무슨 역할이냐면 그런데 그곳에서 and there, 이거는 완전히 정해진 패턴. 콤마 where는 무조건 그런데 그곳에서 그 뜻이에요. 콤마 when도 정해져 있는 패턴, 관계부사의 개수용법인데 그런데 그때 and then 이렇게 정해져 있는 패턴이에요. 그리고 관계부사의 개수용법은 where과 when밖에 없어요. why나 how는 존재하지 않아요. 알아듣겠나요? 그거는 지금 내가 왜 설명했냐면 콤마 where이 나왔을 때 얘들아 당황하지 말고요.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즉 다시 말하면 those who rest animal farm, 알았어요? 동물농장인데 그런데 그곳에서, 그런데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서, 이 말이라고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where이 나왔을 때 우리는 관계부사로 판단하고 문제를 푼다. 근데 관계부사 where이 앞에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와야 되는데 설사 이 장소가 구체적인 farm, 농장 같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추상적인 장소라 할지라도 앞에 선에서 더 묵이 됐어도 책이라는 장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사가 있는 것을 확인하면 된다. 됐나요? 자, 이제 얘가 맞는 어법이 되면 뒤에가 무슨 문장이요? 그렇죠. 이제 완전한 문장을 봐야죠. 어디서부터요? where 이하부터요. 그럼 얘는 당첨된 거죠. 맞는 어법으로. 볼게요. 니네가 파악해. 난 읽어나갈 테니까. The animals revolts against their exploitative to lack owner and decide 안 볼래요 그냥 end가 붙으면. 내가 왜 안 봤을까요? end 다음에 decide가 나와요. 얘는 누가 봐도 정동사 형태거든요. end 다음에 decide가 나왔다는 건 분명히 앞에 동사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굳이 볼 필요 있어요? 없다는 거죠. 이해가나요? 그럼 우리는 문장 구조가 완전한지 불안한지 따지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얘가 decide가 나왔다는 것은 공통된 주어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the animals rebel against their exploitative lack owner. 여기까지. 주어 찾나요? 어디에요? The animals. 동사는요? revolt. 끝났네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revolt against가 뭔데요? 얘 전치사예요. 문장이 이렇게 끝났어요. The animals revolt against. 전치사 다음에 명사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근데 전치사 다음에 뭐가 있어요? They are exploitative to lack owner. 결국 최종적으로 오너라는 명사가 있잖아요. 이해가요? 완전한 문장이 맞지요? 그래서 where를 만들어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follow me. 되게 중요한 단어 나왔어요. follow me. exploitative.
follow me. 따라하시라고요. exploitative. exploitative. 자, exploitative는 노동력을 착취하는, 활용하는, 이용하는 그 뜻인데 얘들아. 보통 우리가 이용한다 할 때는 어떤 단어를 써요? use를 쓰지요. 근데 exploit라고 봐봐 얘들아. exploit, follow me. exploit라는 동사가 활용하다, 이용하다인데 좀 나쁜 뜻으로 이용하고 활용할 때 우리가 exploit 한다고 그래요. 그게 알고만 있으라고요. 그냥 됐어요. 오케이. 자, 이제 여기까지 끝났고요. 화면을 좀 올릴게요. 4번 5번 있기 때문에. 선생님 저 궁금한 거. 저기 와 앞에 네. 명사가 있는데 뭐 하시면 되겠어요? 내가 좀 전에 말했는데요. 자, 괜찮아 얘들아. 봐봐. 소환의 질문이 여기 보세요. 집중. 친구가 질문하고 같이 공감하세요. what 앞에 명사가 왔는데 what이 어떻게 쓰이냐고 그랬죠? 근데 내가 뭐라 그랬죠? 얘는 동사도 완벽한 동사도 아니고 완벽한 명사도 아니고 어중간한 동명사다. 근데 동명사인데 동명사는 동사의 기능을 계속 유지하면서 문장에서 명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럼 명사적인 역할을 하는 컴맹이 이 자리에 왜 올 수가 있었느냐? 앞에 뭐가 있었다? 전치사가 있었다. 전치사가면은 ing가 동명사니까. 하지만 내가 그랬잖아. 동명사 다음에 what은 동사의 기능을 얘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얘는 명사랑 품사로 봐서는 안 된다. 여기서는. 이해 가나요? 네. 예전에 이런 시험 문제 나왔어 얘들아. 동명사하고 명사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했어. 어떤 말인지 알겠지? 그 수아하고 소율이는 이게 떠드는 게 아니라요. 내가 소율이한테 부탁을 좀 했거든요. 같은 친구끼리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아요. 알았나요? 그래서 수업 중간중간에라도 괜찮으니까 이러고 있잖아. 왜? 선생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약간 좀 놓쳤어. 그 친구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 그치 얘들아? 그게 정말 여러분한테 도움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예요. 자, 화면 올렸고요. 저 밑줄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밑줄 들어갑니다. 어디서 많이 본 형태가 보이네. 자, 무슨 밑줄 엎어줍니까? 네, 일단 문장적으로 ing잖아요. 저기 꾸미지도 마세요. 내가 눈으로 딱 목격한 그것만 얘기하세요. 문장적으로 ing 밑줄 엎어 맞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이제 요런 문제를 잘 풀어야 돼요. 문장 중간 ing인데 우리 사람이 그 시선은 말이죠. 문장 중간 ing 밑줄을 건드렸는데 그 ing 밑줄 앞에 어떤 단어가 보여요. 그러면 그 단어를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내 말 이해 가나요? 봤더니 어떤 단어가 보이죠? 이분이라는 부사가 보여요. 선생님 뭐 했어요 지금? 괄호 쳤어요. 자,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one minute 포인트를 좀 할게요. 지금 뭐가 나오냐면 이분이 나왔어요. 우리 지금 무슨 문제 풀고 있어요? 실전 어법을 하고 있어요. 어법에서의 이분은 무조건 괄호 쳐서 없애세요. 그런데요. 이 이분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중요하냐면 독해 파트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보세요. 이분의 뜻이 뭐죠, 여러분들? 심지어 뭐뭐조차도죠. 생각해보세요. 심지어 뭐뭐조차도 뭔가 디테일한 의미가 가미되는 것 같지 않아요? 내 말 이해 가니? 지금 여러분들은 봐봐. 여러분들이 영어 실전어법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예비고일인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수준이라는 게 아니라 심지어 레벨 고3조차도 하고 있어요. 했을 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레벨 고3 거까지 한다는 그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뭐 한 거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독해 내용 파트에서 이분이라는 부사가 하는 역할, 이분이라는 부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강조라는 걸 꼭 명심하세요. 선생님은요 독해하다가 이분이라는 부사가 나오잖아요. 별표 쳐버려요. 그 이분이란 왜? 굳이 안 써줘도 돼. 맞잖아. 심지어 고3 레벨조차도 이거 안 해도 되잖아. 근데 심지어 고3 레벨조차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심지어 고3 레벨조차도가 되게 중요한 내용이 된다니까요. 이건 독해에서 강조해주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실전어법을 하고 있어요. 실전어법에서 부사는 최대한 가로치고 날려버리세요. 그러면 얘는 없는 거예요. 얘는 없는 거라고요. 보세요 지금. 이분이라는 부사를 내가 실전어법이라니까 없애버렸어요. 역시 문장 중간 ing 밑줄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변했어요. 이분을 없애버렸더니
변했다고요. 뭐로 변했냐면 앞에 콤마가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알아들어요? 그래서 문장 중간 ing 밑줄어법이 아니라 문장 중간 콤마 ing 밑줄어법으로 바뀐 거예요. 알겠나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줄 알아야 돼. 잘 봐봐. 문장 중간 ing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냥 문장 중간 ing. 얘들아.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부사인 건 없애고 이렇게 한다 그랬어. 이걸 뭐라 그래? 문장 중간 콤마 ing. 그 다음에 ing가 있었는데 우리 아까 1부 파트에서 뭐가 나왔어요? or 다음에 ing 나왔었죠? 등위접사 다음 ing.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요. 어때? 어차피 등위접사 ing는 병렬 구조잖아요. 문장 중간 ing 했을 땐 정동사 파악하면서 했었잖아요. 근데 얘는 뭐로 바뀌었어요? 문장 중간 콤마 ing로 바뀌었다고요. 그러면 문장 중간 콤마 ing 해법이 따로 있다고요. 정리해서 얘기한다면 자, 여기다 쓸게요. 공간이 많으니까 문장 중간 자 주어 동사 블라블라블라 나왔어요. 문장 중간 콤마 다음에 지금 ing가 나오고 다시 블라블라 되는 거 끝났다고요. 근데 밑줄이 여기에 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였어요. 왜? 이 녀석 때문에. 근데 지워버렸어요. 어법이니까 부산 불필요하니까 지웠더니 요 콤마가 보였던 거예요. 요 콤마가. 알아들어요? 그럼 문장 중간 콤마 ing였을 때의 해법 첫 단계입니다. 기존에 있던 학생들 다 이미 들었고요. 중간 콤마 앞에서 문장을 잘라요. 알았어요? 이게 문장 중간 콤마 ing 밑줄어법을 푸는 해법이라고요. 알았나요? 중간 콤마 앞에서 문장을 잘라요. 그래서 첫 번째 뭘 확인한다? 나열식 ing, 즉 다시 말해서 콤마 ing 블라블라 콤마 ing 블라블라 콤마 ing 이렇게 나열식 ing가 있으면 이때 중간 콤마 ing는 무조건 아리가또에 맞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과정이에요. 알겠나요? 그거부터 확인해 볼게요. 그거부터. 자, 좀 스피드 있게 나갑니다. 문장 대가리 뭘 시작하니? before long. 됐나요? 그 다음에 however이 있죠. however이 어디에 있어요? 콤마 사이에 있어요. 콤마 사이는 연결 부사는 맨 앞쪽으로 뺍니다. 꼭 명심하세요. 이거 습관적으로 돼야 돼요. 그러나 니네들 눈엔 before long 오래전에 머지않아 곧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나를 먼저 때려야 된다고. 그러나 곧 이런 식으로. 곧 그러나 이게 아니라 그러나 곧. 앞 내용이 있었고 그러나 곧 머지않아 이 말이라고요. 됐나요? 자, the pigs 여기서 부른 거야. the pigs부터 해석할 필요 없잖아요. 어디까지요? 콤마 앞까지요. 있어요? 없잖아요. 이거 확인하는데 단 1, 2초밖에 안 걸려요. 지금 푸는 과정을 배우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얘가 반드시 없어야 돼요. 그래야 두 번째 넘어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두 번째. 콤마 앞에를 잘라서 콤마 앞까지가 완전한 문장인지 확인해 주면 돼요. 알겠나요? 확인 들어가 볼게요. The pigs 주어 나왔고요. Take over 인수하다, 떠맡다. The running of the fun 이게 뭐예요? A of B 됐나요? A of B는 B의 A라고 생각하는 거야. B의 A라고. 농장의 the running 소유권, 경영권. 자, 끝났네요. 주어 나왔고요. take over의 전사인데 전사의 목적어 나왔잖아요. A of B. 완전한 문장 맞나요? 맞지요. 자, 보세요. 콤마 ing가 일단 없어야 되는 게 1차 조건이에요. 없어야 되는 게 2차 조건 들어가요. 콤마가 잘라서 그게 완전한 문장인 조건이 나와야 된다고요. 자, 요 두 조건이 충족이 되면 중간 콤마 ing를 우린 뭐라고 한다? 부대, 상황, 분사, 구문이라고 정의를 때린다. 알았어요? 부대, 상황, 분사, 구문이라는 건 뭐냐? 동시 동작을 나타낸다. 뭐가? 여기는 콤마를 기준으로 앞쪽을 라지 A라고 뒤쪽을 라지 B라고 했을 때 A와 B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 이거를 부대, 상황, 분사, 구문, 동시 동작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미래한테 누가 부대상황 분사구문이 뭐고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이때 부대상황 분사구문. 자, 아까 ing를 둘로 나누면 동명사는 현재분사라고 그랬지. 잘 들어봐. 이거는 그냥 응용할 수 있어. 그럼 부대상황 분사구문에 쓰인 밑줄친 이 ing는
니네들 눈에 비친 이 ing가 중간kom마 ing가 부대상관 분사 구분이래. 분사 구분에 쓰인 ing는 동명사일까 현재 분사일까? 어? 당연한 거야. 분사 구문이잖아. 분사 구문에 쓰인 ing니까 당연히 현재 분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가 뭐였냐면 이 move이라는 단어가 현재 분사 밑줄 어법이었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뭐와의 구분이야? 과거 분사와의 구분이 된 거예요. 이해됐나요? 됐어요? 그러니까 moving이 맞아, moved가 맞아 이 문제라고요. 자, 그럼 ing가 pp 구분이죠? 맞잖아요. move란 동사가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잘 들으세요. 둘 다 돼요. 근데 의미에 따라 달라져요. 자, I'm very moved. I'm very moved to see a movie. 영화를 보았기 때문에 나는 매우 감동받았어요. moved. move라는 게 누구누구를 감동시키다 할 땐 타동사예요. 알았나요? 나 안양에서 안산으로 이사 왔어. move라는 게 이동하다, 이사하다 개념도 있고 있죠. 그때는 자동사로 많이 쓰여요. 그럼 여기서 move의 개념 봅시다. Moving into the farmhouse and eating at the table 이렇게 돼 있어요. 농장을 감동시켜서 이게 말이 되냐 말 자체가 아예 안 되지. 얘가 어디를 막 농장 감동도 시켜? 말이 안 되는 거지. 결국 농장으로 이동을 했다, 이사를 했다, 뭐 이런 개념이 될 거야. 농장을 이동해서 at the table,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다 이 말이잖아요. 자동사죠. 그러니까 자동사의 ing, pp 구분이가 볼 것도 없네. 무조건 아니가 정답인 거니까. 말이? 자, 5분 넘어갈게요. 오늘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마지막 진도입니다. 자, 5번은 무슨 밑줄어법? 자, 아까 그 고1 그 선배들 수업하면서 오늘 댐밑줄어법이 있었어요. 아니, 토요일 수업 때. 그거 참고해도 되는데 또 한 번 나온 거예요. 이렇게 실전법은 돌고 돕니다, 밑줄이. 알았어요? 자, 문장 중간 댐이 뭐야, 댐이? 대명사잖아. 그럼 우리 그럼 되잖아. 문장 중간 무슨 어법? 대명사 댐 밑줄어법. 알았나요? 문장 중간 대명사 댐 밑줄어법. 자, 댐에 밑줄이 쳐 있을 때는 첫 번째 단수인 it과 구분을 하시고, 두 번째 단수가 아니라 앞에 주어가 복수였던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단수와의 구분에서는 패스. 그렇다고 얘가 틀렸다 맞았다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얘가 먼저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themselves와의 구분, themselves와의 구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기대명사. 얘들아, 우리 제기대명사 쓰이는 원칙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여기 볼게요. 제기대명사 쓰는 거 주어, 동사, 목적어였을 때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사람이 되게 하고 싶어. 그때 목적어 자리에 뭘 써주냐면 앞에 있는 주어에 제기대명사를 써주는 거예요. 아까리?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앞에 주어가 they였을 때는요, 목적어 자리가 them이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같이 themselves가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내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해석을 해보니 주어와 목적어가 달라. they와 them이 달라. 그러면 여기에는 뭘 써줘야 돼? them을 쓰는 거. 같지가 않을 때는. 알았나요? 근데 주어와 목적어가 같아. 얘가 같은 내용이야. themselves는 결국은 주어를 가리키는 거야. 그럼 같았을 때는 themselves 쓴다고요. 알겠나요? 결국 이 문제 해보면 어디 있어요? 역시 해석이 있는 거예요. 대명사기 때문에.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거 아닙니까? 자, 해석 들어가 볼게요. 집중 잘해야 돼. The other animals. The other는 뭐예요? 나머지 다른 동물들은 find 발견합니다. 그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long hours 장시간을 under pig's tyrannical rule 돼지들의 독재적인 통치 하에 이랬어요. 돼지들이 통치한대요. 나머지 동물들은 발견을 한 거예요. 누가 장시간이래요? 그들이 누구냐고요, 그러니까. The other animals죠. 다른 돼지들의 통치하에 자기 자신의 다른 동물들이 그러면 결국 뭐야? 얘네들은 그들 자신들이 장시간 일하는 걸 발견한 거지. 만약에 답이 맞는 어법이 되려면 the other animals와 되면 다른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독재 정치를 하는 건 돼지들인 거예요. 돼지들이 아닌 다른 동물들은 다 뭐 하는 거예요? 독재 정치를 하는 게 일하는 애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의 입장에서는 누구요? 얘가 아니라 그들 자신들이 일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결국 내용 파악을 푸는 문제라고요. 이게 문장 중간 댐 대명사 밑줄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니? 그러니까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서 받는 거니까 결국 해석은 해법은 해석에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